자, 오늘이 춘분인데 조국 돌풍 때문에 쌀쌀하다 이런 댓글도 올라왔습니다. 지금 어쨌든 조국 혁신당이 엄청나게 지금 폭발적이긴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지금 지민 비조라고 했는데 조국 혁신당 쪽에서는 순서를 바꿔서 비조 지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저 지역구, 그다음에 비례는 이제 그 조국 혁신당을 찍자라는 게 이제 조국 혁신당의 생각인데, 민주당은 지금 묘하게 지금 몰빵론을 펴면서 좀 견제에 나서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으로 안 가는 지지자들 때문에 조국 혁신당 지지율이 높다는 취지의 조국 대표 발언에 이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이제 유튜브에서 조국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너무 싫은데 민주당도 찍기 싫어서 이렇게 발언을 했는데, 이 대표는 어제 이제 기자들이 그 질문을 하니까 설마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처음에는 답변을 못하고 멍하고 멈칫했어요. 그런 발언이 나오면서 오보가 아닐까 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그러자 이제 조 대표가 입장문을 냈습니다. 일부 기자가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을 이간질을 시도한다. 보수 성향 대구 시민의 말을 소개한 거를 내가 말한 것처럼 왜곡 전파하고 있다. 그런데 이날 또 유튜브 방송에 박지원 전 국정원장도 같이 출연했는데 조 대표는 저희랑 정세 인식이 똑같다. 나중에 명예당원 모셔야겠다 하자 박 전 원장이 이중 당적 안 되니 명예당원 좋다 이렇게 화답을 했는데, 정청래 최고위원이 해당 방송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공천을 받은 후보가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건 매우 부적절하다. 지금 오늘 들려온 소식은 당직 정지 3개월 징계 처분을 내렸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네. 서부대민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뭐 그렇게 좀 소식을 접하고 왔는데요. 그러니까 뭐 이재명 대표도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과 아예 다른 당이잖아요. 당연히 몰빵론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더불어민주연합에 우리 말하자면은 우리 비례정당이라 하죠, 민주당에. 그 당의 비례를 많이 얻는 것들이 그게 당의 정체성이 맞는 것이고 방향성이 맞는 것인데, 조국 혁신당 자체는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했지만 초코파이 연대예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아도 아는 연대인 것이지, 이걸 말하자면 결국 이거 우리 손을 잡고 간다 한다 이런 의미는 아닌데, 조국 대표가 최근에 이제 라디오에서 나온 그 인용을 한 것이죠. 한 시민의 발언을 그대로 인용을 해서 전달한 것이지 이게 조국 대표의 속마음 아니라는 것인데, 아마 그런 오해들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 같은데, 저는 박지원 후보죠. 지금은 박지원 후보가 어떤 이런 만담 라디오에 나와서 조국 대표랑 하는 와중에 명예당원 얘기 나오고 지금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역할론들을 서로 칭찬해주는 과정 속에서 명예당원 좋다 받은 것을 이거를 징계권으로 올리는 것은 좀 과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있어요. 좀 아쉽네요. 네, 그 정확하게 조국 대표의 발언을 다시 소개를 해드리면 이런 겁니다. TK 대구 경북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이 싫어도 민주당으로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 생각이 그랬다는 게 아니라 대구에서 한 번도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던 분에게 들은 얘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아다르고 어다른 건데 어떻게 보세요, 서 변호사는? 제가 요거는 서 변호사 먼저 하시죠. 이걸 이게 왜 소개하겠습니까? 본인이 동의 안 하면 소개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냥 무시하지. 이걸 소개한다는 자체는 본인도 이게 그렇게 생각한다 이 뜻이고요. 저는 결국에 조국하고 이재명 대표는요, 아마 야당의 그 차기 대선 후보로 본인들은 경쟁자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대선 후보를 뽑는다면 제가 보기에 조국이 될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보다는. 근데 문제는 이게 코미디인 게, 제가 이제 법조인으로 말합니다. 두 분 다 바로 이게 대선 못 놉니다. 두 분 다 이게 그 교도소 갈 수밖에 없는 확률이에요. 1심 2년, 2심 2년 나오고요. 그러면 이게 조국 대표는 1, 2심이 다 실형 2년 똑같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대법원은 법률심이거든요. 아마 이제 저는 4, 5개월 내에 교도소 간다 봅니다. 이거는 이게 확률이 그래요, 확률이. 자,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우리 법조인들 형법학에서 말한 죄수로 하면 지금 기소된 것만 15개입니다. 예를 들어 성남 FC 같으면 기업마다 별개의 범죄예요.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15개예요.
자, 그렇다면 한 개가 무죄 나올 확률이 0.03%, 3%입니다. 이걸 이게 제가 핸드폰 계산기로 계산하니까 에러가 떠요. 왜 15개 다 무죄를 받을 확률은 없다 보면 돼요. 한 개라도 유죄가 나오면 구속 내지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둘 다 다음에 대선에 나오지도 못한 지도자들이 서로에게 경쟁하는 이게 참 코미디라고 저는 봅니다. 네, 장윤석 기자님. 네, 지금 박지원 전 국정원장, 박지원 후보가 그 당직이 없다는 얘기가 있는데 직접 경고 조치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어떤 게 진실입니까 이거? 일단 앞서 조국 장관, 아니, 조국 대표가 기자들한테 메시지를 다 보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오보다 중앙일보의 왜곡된 제목 보도를 활용해서 일부 기자들이 조국 혁신당과 민주당 이간질을 시도한다 그러면서 이제 시사인 유튜브 대담 발언을 쭉 소개를 했는데 앞서 그 우리 부대변인께서 잘 설명하신 대로 보수 성향인 대구 시민의 말을 소개한 건데 이거를 마치 조국 그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와전시켜서 확산시키고 있다. 그래서 이것은 오보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늘 아침 제가 저희 프로그램에서 그 김은지 시사인 기자 이 대담을 진행했던 기자인데 이 기자가 분명하고도 바르게 이것은 확실한 오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보를 확산시키는 것은 의도성이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것은 바른 보도 태도라고 볼 수 없는 것이고요. 또 하나 저는 그 박지원 전 원장이 그 이번에 이제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 그 뭐 두 분이 뭐 대담하는 과정에서 내가 우리 당 민주당이기 때문에 그 이중당적은 안 되니까 명예당원 좋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이분은 이제 정치 구단이라고 불리는 분이고 그리고 꽤 오랜 세월 정치를 하신 분이고 덕담 차원에서 이제 그러니까 면전에 대고 그럼 당신들 우리 당 아니니까 지지 못해 이렇게 말을 못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명예당원 얘기를 하려면 거기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징계가 어느 수일지 궁금하다니까요. 명예당원 하려면 거기로 가라. 이게 명예당원 하려면 거기로 거기로 가라고 가라고 한 것은 그랬죠. 그것은 누구의 얘기입니까? 이게 그것은 정청래 최고의 예, 주장인 거잖아요.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아니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가 이런 주장을 한 것이고 이제 저는 박지원 전 원장과 조국 대표 간에 주고받은 과정에서 나온 얘기를 정청래 최고가 뭐 그 다음으로 가라까지 얘기하면 정말 좀 과한 거 아니, 아닐까라는 그래서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징계할 일인가? 그래서 보면 네. 이렇게 돼 있어요. 더 부적절한 거는 박지원 후보의 발언이 부적절한 것은 공천 이미 받았는데 어떡하겠어? 취지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하다. 지난 대선 때 또 다른 문모닝입니까? 이런 식으로까지 공격을 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박지원 전 의원님은 거의 저는 뼈속까지 코미디언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요. 왜냐면 또 정청래 의원이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니까 당장 오늘 아침에 뼈속까지 사과를 한다고 이렇게 밝히세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정치권의 나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박지원 의원이 어떻게 보면 여든이 넘은 민주당에서는 중진 중에 중진이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는 거의 할아버지 뻘이신데 이분이 이렇게 이 정청래 의원의 한마디, 이 페북 한마디에 바로 사과하고 그리고 그 원천은 결국 조국 혁신당이 너무 이렇게 튀어오르니까 일종의 견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뭐 말을 하다가 이렇게 일종의 해프닝인데 이런 거가 어떤 당장 최고위원의 발언으로 그 다음 날 이렇게 징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은 지금 민주당의 현실이 얼마나 이재명 대표 주위로 이런 제가 간신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 측근들, 최측근들 위주로 이렇게 흘러가는 현주소를 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소영주 네. 대변인. 예. 저는 그래도 그러니까 조국 그 혁신당 대표가 이야기했던 언론의 이간질이라는 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동의를 해요. 네. 그런데 TK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이 싫어도 민주당으로 안 간다는 거죠. 조국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지민비조 같이 이 연합해서 하객진으로 싸우자라고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네. 굳이 이 발언을 왜 소개를 했느냐는 거죠.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국은 조국대로 조국 혁신당의 대표 아닙니까? 그러면은 몇 퍼센트라도 더 지지를 얻는 것들이 조국 혁신당은 도움이 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조국 대표가 민주당과의 연대를 한다 해서 민주당에 득이 되는 게 본인한테 맞겠어요? 조국 혁신당에 맞겠어요? 결국에는 민주당을 비토하지는 않지만 민주당이 잘 되는 것보다는 조국 혁신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런 의도는 깔려 있다고 봐요. 말에 저희는. 하지만 민주당이 싫어서라는 답은 조국 대표의 속내가 아니죠. 그러니까 둘 다 잘 돼야 되지만 조국 혁신당이 더 잘 됐으면 좋겠다.
그래야 윤석열 정부를 심판할 수 있고 검찰 정권을 종식시킬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바잖아요. 저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이고 TK 쪽이라면 솔직히 민주당에 대해서 그렇게 호감도가 있지 않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발언들이 민주당의 호감을 기대한다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만에 하나 호남의 어떤 유권자 중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저도 좀 갸우뚱을 할 것 같은데 이거는 그럴 만한 얘기를 인용한 것뿐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이 부분을 가지고 조국과 민주당의 어떤 간극을 벌릴 이유는 하나도 없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조금 오해를 네. 좀 축소하는 차원에서 네. 정확한 워딩을 설명드리면 이번에 조국 혁신당을 찍겠다는 얘기를 해요. 이제 대구의 시민이. 그래서 왜 그러냐라고 물어보니까 윤석열이 너무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은 하니까 이분들 TK 계신 분들의 입장은 윤석열은 싫은데 민주당으로는 안 가는 겁니다. 안 가면서 조국 혁신당으로 오시는구나 알았어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라고 인용을 한 겁니다. 네. 자, 댓글 읽어드리고 다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정청래가 심했다고 본다. 정치 구단이 그 정도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해악이죠, 있고요. 해악. 이 모든 게 조국당의 돌풍 때문이다. 박지원도 조국이 잘 나가니까 아부한 거고 이재명은 그런 박지원이 기분 나빴을 거다.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양문석은 감싸 안으면서 정청래도 참 점점점 이런 글이 있습니다.